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커에 내가 물을 담아. 아니, 물이 아니라 무색의 액체를 담아. 그러니까 투명한 애들 담아. 그리고 얘가 A고 얘가 B예요. 얘는 100g을 담았고요. 얘는 110g을 담았어요. 얘네 구별돼요? 우리가 그람만 가지고는 A랑 B랑 같은 물질인지 다른 물질인지 어떤 물질인지 구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겁니다.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양에 따라 달라지는 애들은 모두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많으면 늘어나고 적으면 줄어들어? 그럼 이건 당연히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 무게, 부피, 길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근데 뭐 이렇게 해볼까요? A는 끓는 점이 100도고 B는 끓는 점이 78도예요. 그러면 A 뭔지 알겠어요? 바로 시험 끝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기분. 너 그럼 점수 떨어져 열심히 해. 자, 끓는 점 100도인 액체. 왜 아무도 몰라? 다야? 네. 끓는 점 100도인 물체 아니? 물. 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A는 물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뭐 B가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끓는 점이 78도인 애가 뭔지 100도인 애가 뭔지 몰라도 A랑 B는 다른 물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는 뭐냐면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도예요. 그래서 끓는 점이 100도인 물질이랑 78도인 물질 얘네는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아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맛을 봐볼까요? 그럼 물을 맛을 보고 에탄올을 맛을 봐. 구별할 수 있어 없어요? 에탄올은 마시면 죽지 않아요. 그 맛보는 정도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술 마신다고 죽는 거 아닌 에탄올은 이렇게 찍어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마시면 죽어요. 쓰지 않을까요? 지금 죽냐 마냐인데 쓴 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렇게 마시면 죽지만 뭐 맛을 그러니까 냄새로 합시다. 냄새 뭐 죽으면 안 되니까요. 냄새로 슉슉슉 맡아보면 물이랑 에탄올이랑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걸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오는 색깔, 맛, 냄새 이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질의 특성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한 끓는 점이나 녹는 점도 물질의 특성이고요. 밀도나 용해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 단원을 배우면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쭉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양에 따라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 무게, 넓이, 길이, 높이 뭐 이런 거 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온도도 안 돼. 온도도. 온도는 가열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온도도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기 바로 나오네요. 우리가 질량이나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값이 변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습니다만 끓는 온도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든 물이 적든 100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지. 근데 다른 점은 있죠. 우리가 물이 조금 있는 거랑 많이 있는 거랑 똑같이 끓이면 어때요? 물이 적은 쪽이 빨리 끓고 물이 많은 쪽은 천천히 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달라질 수는 있지만 끓는 점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것이 물질의 특성,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물질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밀도를 배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배운다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식 외워주셔야 되고요. 계산할 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정의는 단위 부피당 질량. 이게 밀도입니다. 또 밑줄 치고, 식에다 별표도 치고, 그 단위 부피당 질량하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그냥 일반적 그냥 느낌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입자에 빽빽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빽빽한 정도. 그러면 빽빽하면 빽빽할수록 밀도가 크고요. 듬성듬성할수록 밀도가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고체체 기체 배웠잖아요. 고체는 이걸로 하지 마. 고체는 입자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고, 액체는 그것보다는 살짝 떨어져 있고, 기체는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누가 제일 빽빽해요? 고체가 제일 빽빽하죠. 고체 밀도가 제일 큽니다. 기체 밀도가 제일 작고요. 그래서 쇠공이랑 스펀지 생각하셔도 되죠. 쇠공이 훨씬 더 밀도가 크고 스펀지 밀도가 더 작아요. 기체는 더 작고요. 그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계산할 거니까 계산식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식은, 나오는 식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일 경우 온도, 압력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금화. 내가 금화의 밀도를 잴 거야. 그래서 금으로 만든 동전이 금화입니다. 금화의 밀도를 잴 건데, 얘가 부피가 10이고, 자, 부피도 10이고 질량도 10이라고 합시다. 단위는 비유니까 그냥 생략 단위요. 자, 그래서 얘 동전의 1일 리가 없지. 다시 해볼게요. 자, 부피가 10이고 질량이 5여가지고 0.5 이렇게 냅시다. 자, 그러면 이 동전의 밀도가 0.5야. 사실 상관없는데요. 0.5도 마음에 안 들어. 자, 2야.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은 이게 아니고요. 질문. 여기 조건은 이거고요. 내가 동전을 촤르르르 붙여가지고 10개. 찹 10개를 정확하게 딱 붙여가지고 밀도를 잴 거예요. 뺏기기 전에 하지 마요. 동전은 밀도가 2인 동전 10개를 붙인 거예요. 알겠죠? 예언아? 밀도가 몇일까요? 동전 10개의 밀도. 마루는? 동영이는? 저거 생각도 안 하고 애들이 하니까. 서연이. 다혜는? 무슨 질문인지도 모르겠어. 소연이. 아이씨, 아무도 못 쳤어. 자, 입니다. 동전이 10개든 1개든 물질의 특성인 밀도는 2예요. 왜냐면 간단해요. 내가 이렇게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연히 부피도 10배로 늘어나고 무게도 10배로 늘어날 테니까 계산하면 다시 정확히 밀도 2가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거예요. 같은 물질일 경우 양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양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밀도는 똑같은 물질의 특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달라지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질량과 부피, 밀도 변화에서 요렇게 그래프로 밀도 구하는 문제랑 관련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뭐 A는 부피가 10이고 질량이 20이니까 요렇게 해서 2가 나오는 거고,
B는 20에서 40이니까 얘도 20 나오는 거고 C는 20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0.5 나오는 거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A도 2고 B도 2잖아요. 지금 밀도 구했더니. 그럼 무슨 얘기예요? A랑 B는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밀도 특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밀도는 작은 애들은 뜨고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아요. 밑줄. 이것도 중요합니다. 밀도가 작은 애들은 뜨고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는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나오지만 여기 지금 물, 플라스틱, 식용유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애는 밀도가 제일 큰 애는 물. 밀도가 제일 작은 애는 식용유. 그럼 플라스틱은 왜 여기 있어요? 물보단 작고 식용유보단 커서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들은 뜹니다. 자, 우린 너무 무거워서 패스하고 이거 먼저 볼까요? 아, 헬륨 풍선. 헬륨 얘기해볼까? 헬륨 생각하면 쉽죠? 헬륨은 애가 뜨잖아요. 그쵸? 헬륨은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풍선이. 그 이유는 밀도가 작아서입니다. 누구보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헬륨은 밀도가 작다 얼마나 작냐면요. 너무너무 작아서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주로 가요. 그래서 지구상에 헬륨이 줄어들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구에 헬륨이 있어.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꾸 우주로 나가서. 자꾸 날아가. 지구에 헬륨. 지구에 헬륨이 있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그쵸. 있으니까 헬륨 풍선 만들었겠죠. 헬륨 풍선이 점점 비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해볼까요? LNG랑 LPG라고 하는 가스가 있어요. 가스. 우리가 쓰는 가스인데요. 너희 집에서 보일러 틀 때 쓰는 가스는 LNG입니다. 가스레인지나 가스 보일러 쓰는 애들은 LNG. 저기 그 버스 탈 때 천연 가스 버스라고 써있는 버스 있어요. 걔네도 LNG 라는 가스가 있고 LPG라고 하는 가스가 있어요. LPG 가스는 그 보시면 길 가다 보시면 주유소처럼 LPG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 갈 때 차 연료로 대부분 많이 쓰는 연료가 LPG. 얘네들이 밀도가 다릅니다.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고요.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LNG, 우리 집에서는 대부분 LNG 쓰거든요. 그러면 가스 누출 경보기를 달아야 돼. 이거 의무예요, 의무. 우리 가스를 쓰는 집에서는 무조건 경보기를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아마 경보기가 설치돼 있을 텐데 어디 설치돼 있냐면요. 천장이나 제일 가까운 벽에 설치돼 있어요. 왜냐면 LNG가 가벼우니까 누출되면 위로 쌓여. 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유출 경보기를 위에, 최대한 위에 달아야 유출이 돼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LPG는 밀도가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밑에부터 쌓여요. 그러니까 천장에 설치했다가는 완전 가득 찰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LPG 유출 경보기는 보통 바닥에 답니다. 밑에랑 가깝게. 그래서 밀도가 다른 거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저 작년에 그 가스 누출 때문에 사고 난 거 알죠? 사고가 났어요. 건물 2층인가 3층에서요. 가스가 유출됐는데 자, 봐봐. 가스가 유출됐어. 그러니까 그게 다행히 빈 건물이었어요. 빈 건물. 그러니까 공사 시작하는 빈 건물이야. 그래서 인부들이 들어갔어. 인부들이 들어갔는데 가스 냄새가 나는 거야. 유출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가스에 그 냄새를 집어넣습니다. 원래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일부러 인간이 맡았을 때 좀 지독한 냄새를 넣어요. 인간이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그래서 썩은 양파 냄새 같은 걸 넣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 하여튼 넣었어? 그래서 인부들이 가스가 새네? 그러고 창문을 다 열었어요. 왜 사고가 났을까?
창문을 차차차차 열고 아이고 야 하고 담배를 촥 피려는 순간 폭발 부왕.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폭발해가지고 유리창 착착착착 깨지는 그런 폭발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근데 불이 난 건 아니라서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아마 LPG였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창문을 열었어. 사실 열고 환기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담배를 폈어야 되는데 창문을 열었는데도 왜 사고가 났냐면 내가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어떤 가스를 썼는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 LPG였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밑에 깔리는 LPG는 창문을 연다고 해도 확 다 바로 환기가 되지 않죠. 그쵸? 그래서 LPG 환기시키려면 빗자루 같은 걸로 쓸어주는 게 좋아요. 빨리 환기시키려면. 이렇게. 여기 날아다니는 애들은 빨리 나가도 여기 밑에 깔린 애들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사고도 있었다는 거. 다 밀도차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물 빠지는 거 얘기해볼까요? 우리 물에 빠져. 꼬르륵. 하지만 수영하면 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폐는 밀도가 작아. 우리 이 가슴 부분은 밀도가 작아. 왜냐면 공기 들어가니까. 밀도가 작아. 근데 머리는 밀도가 굉장히 큽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요. 머리 밀도가 제일 커요. 꽉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면 대부분 꼬로로로. 여기를 띄우면 뜹니다. 그래서 배영은 뜨는 거지. 여기 좀 꼬로로. 그래서 버둥거리면 더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무서우면 막 버둥거리잖아요. 물을 잡는다? 너네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빠졌어. 갑자기 빠져.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빠졌어. 물에 빠져. 그럼 살려달라 그럴 때 뭐 하냐면요. 물을 잡아요. 물을 잡고 올라오려고 그래. 물이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무섭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잡고 물 이러고 빠져요. 그러니까 버둥거리면 더 가라앉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구명조끼 입으면 더 밀도가 작아지니까 물에 가라앉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잠수부들은 수영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쑥 다 내려갈 것 같지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밀도가 공기가 들어가서 밀도가 작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납벨트를 찹니다. 금속 납을 채워서 밀도를 크게 만들어서 더 가라앉을 수 있게. 위험하긴 하죠. 잠수부들도 위험한 직업이에요. 자, 어쨌든 요렇게 밀도 얘기해봤고요. 요것도 얘기해볼까요? 우리 지금 물이 밀도가 기준이에요. 물의 밀도가 1입니다. 물의 밀도가 1이고 그 다음에 그 금속 부분 애들은 다 밀도가 좀 크고요. 그 다음에 그 기체인 부분 애들은 밀도가 훨씬 작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하지. 자,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밀도 구하는 공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부피랑 질량을 구해야 밀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질량은 그냥 저울로 재면 돼. 질량이야 뭐. 그쵸. 전자저울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윗접시 저울 같이 생긴 요런 수평으로 재는 저울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양팔 저울이나 이런 걸로 재면 돼요. 전자저울이나. 이건 안 돼요. 안진뱅이 저울은 안 돼요. 용수철 이용한 저울은 무게 재는 저울이라 얘는 안 되고요. 전자저울이나 수평 맞춰서 재는 저울들만 질량 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예요. 무게랑 다르지. 내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부피가 큰 거고 적게 차지하고 있으면 부피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 봐봐. 우리 이거는 부피 구할 수 있죠.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원뿔도 구할 수 있죠. 하여튼 계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모양이 딱 떨어지는 애들은 우리 수학 시간에 했을 거야. 그쵸? 이걸로 부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내가 길 가다 주운 돌멩이는 부피 어떻게 보여?
얘는 그 가로 세로 높이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물에 넣을 겁니다. 물에. 내가 물을 10ml 담고 얘를 넣었어. 얘를 넣었더니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큼 물이 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난 물의 양만큼이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물에 넣어서 부피를 구합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겠죠. 아예 가득 물을 채운 다음에 얘를 넣으면 어때요? 물이 넘쳐. 그럼 넘친 물의 양으로 부피를 잰다. 이게 바로 그 유레카 아니겠습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들어본 적 있죠? 그 목욕탕에서 사람 들어간 걸로 유레카 외쳐. 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부피를 구하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 구할 수 있다. 눈금 실린더 읽을 때는 요 평평한 부분으로 눈금 읽는 겁니다. 요건 표면 장력 때문에 살짝 올라가는데요. 요건 상관없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은 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의 물체는 밀도가 고체, 액체, 기체순입니다. 아까 그림 지워졌네. 어쨌든 고체가 밀도가 제일 작고요. 고체의 밀도가 제일 크고요. 기체의 밀도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광로 알아요? 철 녹이는데 철을 녹이면 그 철이 물로 변해요. 액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 내가 철덩어리를 넣으면 쭉 가라앉을 겁니다. 밀도가 커서. 근데 물에다가 얼음 넣으면 어때요? 쭉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뜨죠. 밀도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은 예외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물만 예외적으로 고체 부피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밀도가 액체가 제일 크고요. 고체 기체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서 밀도에 대한 설명을 해보았어요. 부 쪽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표시하시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오, 물질의 특성 이용한 물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많아진 물질의 특성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특성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OX. 자, 물질을 구별한 성분이 아닌 거,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아닌 거 고르란 얘기죠.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부피입니다. 왜? 양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2번. 밀도에 대한 설명.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거는 헷갈리라고 된 문제죠. 우리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요거 대충 읽으시면 틀리기 쉬워요. 그 다음 밀도의 단위는 요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구하는 식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단위가 여기 들어가고 부피에 대한 단위가 여기 들어가면 맞는 단위인 겁니다.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세제곱 센티미터 나왔으니까 뭐 세제곱 미터랑 킬로그램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나와도 맞죠. 오. 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크다 작다 했는데요. 요거는 넣어보시면 되죠.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의 값인데 지금 뭐 한대요? 부피는 같대요. 부피는 일정한 상태에서 질량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질량이 클수록 뭐예요? 밀도가 크지요.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지요. 그래서 X. 열심히 좀 해. 이거 다 시험 뻔일 거란 말이야. 다음 달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밀도 구하래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나와 있네요. 20g이라고. 근데 부피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50ml 물이 담긴 누구 실린더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늘어서 60이 되었다. 원래 50인데 돌을 넣었더니 60이 됐대요. 그럼 이 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20 참 약분해서 2g/cm 이렇게 나와. 네, 여기 세제곱센티미터로 나와서 그렇죠. 2g/ml 해도 맞죠. 단위가 여기 고정돼서 나왔으니까. 자, 5번 A와 D의 밀도 구하래요. A는 10분의 40해서 4. 그 다음 D는 20분의 10해서 2분의 1이니까 0.5. 그래서 4g/cm. 왜냐면 여기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D는 0.5g/cm. 단위까지 적어주세요. 자,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 고르래요. 구하면 됩니다. 얘는 10분의 10이니까 1이고 얘는 20분의 30이니까 일단 2분의 3. 1.5고 D는 30분의 30 해서 1이죠. 그러면 똑같이 1로 나온 B랑 2. B와 2가 같은 밀도를 가졌으니까 같은 물질로 예상. 자, 그 다음 여기서 밀도로 부등호 표시하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도가 작은 애는 뜨고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아요. 그래서 A가 제일 작고 E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A, B, C, D인데 E가 제일 크다. 이렇게. 7번 물질의 특성. 비행선이 위로 떠오르거나 구명조끼 입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 물질의 특성은 밀도입니다. 밀도가 작으면 뜨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요. 자, 그래서 넘겨서 10번 실험 보시면 철의 밀도를 재려고 뭐 했냐면요.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로 질량을 각각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70ml 물에다가 철을 매달아서 늘어난 물의 부피를 측정했고, 물의 밀도는 쉽죠. 물의 밀도는 물이 액체니까요. 질량 제일 비커에다 물을 담아. 왜냐하면 저울에 올릴 때 물을 그냥 부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커에다 물을 담아서 올려. 그리고 일단 빈 비커가 몇 g인지도 알아야겠죠. 빈 비커 재고 거기다 물 넣어 0점 맞춘 다음에 물 넣어서 물의 질량 재고 비커에 눈금을 그어서 부피 재면 바로 밀도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질량과 부피를 재서 밀도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철은 큰 조각이든 작은 조각이든 밀도가 둘 다 79가 나왔고, 물도 많은 쪽이랑 적은 쪽이랑 쟀는데 똑같이 0.98 나왔대요. 그래서 질량이랑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졌죠, 지금. 그쵸? 큰 조각인 애는 질량도 컸고 부피도 컸어요. 그쵸? 작은 조각처럼 부피도 작고 질량도 작았어요. 그렇게 달라지지만 재보면 밀도는 일정하다. 같은 물질이라면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근데 책을 사야 돼요. 자, 1번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물질의 특성은 뭐 하는 거다?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죠. 특정한 구간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색깔, 냄새, 맛, 밀도, 용해도 맞고요. 부피는 질량, 다른 물질이라도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으면 물질의 특성 아닌 것도 맞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해야만 물질의 특성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 요거 보시고 3번 일정한 압력에서 물 50g과 물 100g을 같은 세기로 가열했대요. 온도 센서를 설치해서 이때 50g의 물은 100g의 물보다 빨리 끓습니다. 왜? 100도씨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하지만 50g과 100g은 무조건 다 100도씨에서 똑같이 끓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의 특성. 자, 100g의 물은 50g의 물보다 더 높은 데서 끓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끓겠지. 더 늦게 끓는 거지. 다 100도란 얘기입니다. 물을 끓여. 여기서 얘기한 물은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을 끓여. 아무것도 안 넣은 순수한 물을 끓여. 그러면 얘가 100g이든 1kg이든 10kg이든 다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12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밀도를 구하래요. 일단 우리 부피분의 질량에서 질량이 63.2g이라고 나와 있어. 밀도 구하는 공식 부피분의 질량의 질량은 63.2g 주어졌고요. 이제 우리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처음에 12ml였대. 근데 금속 조각을 넣었더니 몇이 됐어요? 여기로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이 됐죠. 원래 12였는데 20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얼만큼 늘어난 거예요? 8ml만큼 늘어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8ml다. 그래서 여기 8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8분의 63.2 계산하면 8864 5번이겠네요. 그쵸? 채점을 하거나 해요. 가만히 그것도 입만 벌리고 있어요. 너 그럼 채점 하나도 안 했어 지금? 네? 채점 하나도 안 했냐고요. 빨리 해. 한 척 하지 말고. 1번 5번 3번에 3번 5번에 5번 한 척 하고 있는 건 또 뭐야. 자, 7번 보겠습니다. 금속 밀도를 구할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그럼 부피가 9인 질량을 측정했더니 24.3 질량이 나왔대요. 계산하면 몇 나옵니까? 계산 아무도 안 했어? 2.7 나오면 2.7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네요. 자, 얘랑 이거 맞는 게 딱 있네. 알루미늄. 그렇다면 얘는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밀도가 같으면 같은 물질. 9번 얘도 밀도 다 구해야 돼요. 밀도 다 구했어요? 밀도 안 구한 사람 지금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24 안 써도 되겠네. 10분의 24에서 2.4 구하라고. 물어볼 거야. 4개 남았죠. 4명한테 물어볼 거야. 마루 B 몇 나왔어요? 0.6. C 소연이 C 몇 나왔어요? 1.2. D 동영이 뭐요? 다시. 아니 D요? 응. 0.5요? 다시. 5요? 아이 구하라고. 찍지 말고 계산해 손으로. 계산했는. 안 했잖아요 손으로. 아까 틀렸으니까 다시 하라고. 5분의 1이요. 그니까 몇이냐고. 5분의 1이요?
5분의 1이 몇? 아 그냥 써서 계산해. 어떡하면 그냥 넘어갈까 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5분의 1이요. 아 그니까 5분의 1이 몇이냐고. 소수. 아 여기 써있는 거 안 보여? 아 0.25? 5.2죠. 아 소수네요. 다음 것도 듣는 겁시다. 그럽시다. 아 소수네요. 2는요? 2요? 2는 소수로 구하는 거 아니까 이제 핑계 못 대. 6이요 6. 6이요. 아 6 아니에요. 잠깐만요. 계산할게. 0.06. 아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 쟤 가뜩이가 빨리 안 되는데. 6이요. 아이 얘 6 아니라고. 6이요. 0.6이요. 0.6 맞아요? 0.0 제가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 물어본 거야 그냥. 자 그러면 같은 거 나왔네요. 그쵸? 0.6 같은 물질. 아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 걸 모두 고르래는데 물의 밀도가 1이래. 그쵸? 그럼 0.6 애들은 뜨는 거야. 0.2도 뜨겠죠. 1보다 큰 A랑 C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2번. 그러니까 왜 계산 안 하고 그러고 있냐고. 자 11번. 서로 섞이지 않는 A에서 D 유리컵에 담았더니 층을 잃었고 질량이 14.5 부피가 5 금속 조각을 유리 조각에 넣었대요. 일단 이거부터 구합시다. 금속 조각의 밀도 구할 겁니다. 5분의 14.5 그럼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럼 몇 나와요 얘는? 나오겠죠? 그러면 잘못 구했네. 자 2.9 나오네요. 열받아. 자 그러면 얘는 어디 있냐 지금. 근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얘가 0.5고 얘가 1.6이고 얘가 3.4고 얘가 4.1이래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겠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요것만 구해놓으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쵸? 얘보단 작고 얘보단 크니까 B와 C 사이에 뜰 겁니다. B와 C 사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돼요. B, 뭐 C 이렇게 쓰면 틀려요. B와 C 사이. 13번 생활 속 밀도 관련된 현상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뜨냐 가라앉냐가 밀도에 대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륨을 채워 띄운다 아니면 납을 넣어서 가라앉는다 이런 게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NG는 뜨고 LPG는 가라앉는다. 요게 밀도가 작은 애는 뜨고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번 물방울 맺히는 건 액화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얼음컵 표면에 만나서 물방울로 변하는 거. 요것이 액화다. 13번에 2번이에요. 자, 나머지는 숙제. 여기 서술형 다 아니구만. 그럴 줄 알았어. 얘도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숙제고요. 14쪽 피겠습니다. 14쪽. 자 보시면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밀도랑 용해도랑 해서 다 물질의 특성이에요. 용해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용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용해도에 용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개념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계속 이제 이 단어 가지고 설명할 거라서요. 요게 헷갈리면 설명도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요 단어들, 처음 나온 단어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설명도 이해가 잘 된다. 자, 그래서 용으로 시작한 애들이 뭐가 나오냐면요. 용매, 용질, 용해, 용액. 써요. 쓰라고. 자, 요
요 단어들이 확실히 뭔지 알아야 뒤에 설명이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렵진 않아. 그냥 처음 보는 단어라 그렇지 막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기억하면 이제 헷갈릴 일도 없죠. 얘, 물, 소금, 소금물. 요렇게. 얘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용매랑 용질이 뭐냐면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요. 용질은 녹는 물질입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랑 물이랑 만나면 소금이 물에 녹죠. 그래서 녹이는 물질 용매, 녹는 물질 용질. 그래서 물은 용매고 소금은 용질이에요. 그래서 녹이면 뭐가 돼요? 소금물이 되죠. 그게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매랑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여기서 용액. 용해는 뭐냐? 용해는 그냥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에요. 고르게 섞이는 현상.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 용해입니다. 그러니까 용매의 용질이 용해되면 용액이 되는 거죠. 용매의 용질이 용해되면 용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물에 소금이 녹으면 소금물이 되는 것처럼 용매의 용질이 용해되면 용액이 되는 거예요. 얘로 하면 별거 아니잖아. 그쵸? 물에 소금이 녹으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를 과학 용어로 넣으면 용매의 용질이 용해되면 용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이 기억하면 안 헷갈리겠죠. 그쵸? 용매가 녹이는 물질, 용질이 녹는 물질,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용해는 그 녹아 들어간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기 열심히 나옵니다. 그래서 밑줄을 칠게요. 용해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 뭐 가끔 그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용액의 종류를 할 건데요. 포화 용액이랑 불포화 용액이라는 걸 먼저 배울 겁니다. 자, 봐봐. 아까 밀도랑 지금 얘랑 공부하면요. 엄청 얘가 훨씬 어렵게 느낄 거예요. 용해도가. 아까 밀도는 우리 부피분의 질량 구하는 공식이라 그 다음 밀도가 작은 애는 뜨고 밀도가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는다. 요 두 가지만 가지면 되거든요. 사실. 그 다음 다 응용하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단어들도 처음 배우는 단어들이 많고 그 다음에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아서 훨씬 더 어렵게 느끼니까 졸지 말고 열심히 들으란 얘기예요. 자, 포화 용액이랑 불포화 용액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보자. 내가 물에다가 수조에 물을 담고 소금을 넣어. 소금을 한 스푼 넣어서 줘. 스푼은 이만합니다. 이만. 한 거에 소금을 이렇게 담아서 넣어. 한 스푼. 물이 훨씬 많잖아요. 그쵸? 잘 녹겠죠? 더 녹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 녹일 수 있습니다. 소금 한 스푼 더 넣어. 정도. 더 녹일 수 있겠어? 없겠어? 넣을 수 있습니다. 소금 한 스푼 더 넣어. 넣고 적고 하다 보면 소금이 많이 녹을 거야. 근데 그러면 소금물이 됐잖아요. 그쵸? 우리 소금물이 뭐예요? 용액인 거지. 그치? 소금물이 됐어요. 그러면 소금이 보여요? 안 보여? 너네 소금물 본 적 없어? 있어요. 소금 보여요? 안 보여? 소금 보여요. 안 보이죠? 소금이 안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물. 그러니까 물에 소금을 넣으면 소금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 잘 녹았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넣고 적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금이 안 녹고 밑에 가라앉는 순간이 생겨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안 녹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소금물은 뭔 거예요? 더 이상 안 녹는 상태가 된 거예요. 소금이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 무슨 상태예요? 소금이 최대로 녹아서 그 다음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포화용액인 거예요. 자,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의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이 포화용액이다.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 더 이상 이제 못 녹아, 최대로 녹는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야. 내가 아까처럼 물을 담았는데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소금의 양은 요만큼이야. 이만큼을 다 채워서 녹인 거죠. 그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부터 안 녹는다는 얘기야. 내가 소금을 아무리 넣어도 소금이 안 녹아. 밑으로 그냥 가라앉아. 이 상태가 포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럼 불포화 상태는 뭐예요? 내가 더 녹일 수 있는 상태. 소금 더 넣으면 소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방금 이걸로 예를 들면 물에 소금 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인데 나 요만큼밖에 안 녹였어. 이만큼 남았어. 이만큼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불포화용액이다.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알겠죠? 근데 그러니까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불포화용액이고 더 못 녹아 이제 최대로 녹아서 못 녹여요 라고 하는 게 포화 상태인 거예요. 느낌 옵니까? 근데 말이죠. 여기에 왜 어떤 온도라고 고정시켜 놨냐면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 너네 그거 알아요? 코코아 타 먹어봤어요? 네. 보통 우유나 물에다가 코코아 타 먹잖아요. 핫초코, 밑대 뭐 이런 거 물에 타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가운 물에 넣으면 안 녹아요. 차가운 물에 넣으면 거의 안 녹아. 내가 아무리 저어도 막 이렇게 막 가루 상태로 막 있단 말이야.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잘 녹아. 왜 그러냐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용해도는 얘기 안 했구나. 용해도가 뭐냐면요. 용해도는 어떤 온도에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기를 g수입니다. 별표 4개! 밑줄! 중요! 입 그만 벌리고 밑줄 치라면 좀 밑줄 좀 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용매도 고정돼 있고요. 용질의 단위도 고정돼 있습니다. 여기 되게 주어진 게 많아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으로 정해놨어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g수래요. 그래서 단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해도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마루야? 용해도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머리에서 슈슈슈슈 나와야 돼요. 3분 줄게요. 네? 외워. 저 며칠 친구요? 내가 용해도는 하면 바로 르르륵 나오게 외워요. 르르륵. 한 명씩 다 물어볼 거야,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비슷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 똑같이 해야 돼. 당연하죠. 이거 뭐 순서는 바뀌어도 되죠.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용질의 g수. 이 정도는 되는데요. 지금 이게 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최대 녹을 수 있는 용질 g수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용해도가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어렵고 어렵다고 느낄 건데요.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웠어? 물어봐도 돼요?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할 거니까요. 확실히 외워주세요. 가위바위보 승수. 조용히.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마루부터. 용해도가 뭐죠? 어떤 운동에서 용매 백과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지를 그럼 저 조사도 정확하게 해주세요. 다시. 어떤 온도에서? 어떤 운동에서 용매 100g이 안 돼, 틀려. 용매 100g이 녹는 게 아니에요. 용매 100g에 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그래요. 잘했네요. 소연님. 다시 한 번만 해줄래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지를 그래요. 좋아요. 예원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지를 좋아요. 다 잘하네. 유정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지를 좋아요. 소연이. 용지 100g 아니. 다시.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지를 좋아요. 동영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람의 수. 너 다시 할 거니까 외워요. 다해. 네? 아, 왜였어요? 그 온도 어떤 온도? 네? 온도에서 그 용매 100g을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알아요. 소영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자, 그래서 요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물어보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용해도는 사실 달라져. 방금 코코아 얘기했던 것처럼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도 증가하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용해도가 감소합니다. 코코아가 찬물에서 안 녹고 뜨거운 물에선 잘 녹았던 이유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요. 온도가 높으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아가 뜨거운 물에서 잘 녹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용해도 곡선. 여기 나오죠. 자, 용해도 곡선은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이만큼이란 얘기야. 용질의 그람수가. 이 온도에서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점은 각각 다 뭐냐면 포화예요. 포화 상태. 왔네요, 오긴. 세상에. 그 교재는 있어요? 그래요. 일단 앉아. 자, 그래서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원아? 그럼 이게 물질의 특성일까요? 아닐까요? 온도가 달라지면 용해도가 달라진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특성이죠. 특성입니다. 우리 특성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 자, 핸드폰 그만 하고요. 자, 온도가 달라져도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는 물질의 용해도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져도 모든 물질이 다 그 온도에 맞게 똑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용매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코코아를 물에 타서 녹이느냐 우유에 타서 녹이느냐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일정하게 변하니까 얘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질의 종류, 물질을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니까 당연히 물질을 구분하는데 이용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용해도. 아직 용해도 설명을 못했어요. 용해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 용해도 내용을 아직 설명 못했어. 용해도 개념 잘 기억하시고 책은 피고 몇 쪽이냐? 14쪽이야. 14쪽. 그 앞부분은 영상 올릴 테니까 보고 숙제 해와요. 자, 그래서 용해도 확실히 외우시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고체 용해도랑 기체 용해도가 좀 달라서요. 구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무슨 얘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압력에 따라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질산나트륨은 빨간색 선 질산나트륨은 20도씨에서는 최대로 녹는 양이 요만큼 80도씨에서는 이거 아니네 80도씨에서는 녹는 양이 이만큼으로 늘어난다. 요런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질산칼륨 볼게요. 질산칼륨은 20도씨에서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그람 수가 요만큼 20이랑 40 사이쯤 되겠네요. 그쵸? 근데 80에서는 이만큼으로 늘어나요. 요만큼 160 넘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차이가 제일 큰 애는 질산칼륨.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제일 큰 게 질산칼륨이죠. 그럼 제일 적은 건 뭐예요? 염화나트륨이죠. 염화나트륨은 온도 낮을 때나 온도 높을 때나 살짝만 차이가 있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쵸? 얘가 변화가 제일 적은 거. 기울기가 제일 큰 게 용해도 변화가 제일 큰 거고요. 기울기 작은 게 용해도가 제일 작아. 마루야? 동영아? 밥 뭐하니? 저요? 수업 시간에 뭐하냐고 묻는데 대답 못할 정도면 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라도 듣고 있어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안 듣고 있었지. 안 보고 있어서 물어본 건데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뭘 봤는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용해도에 대한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나올 때 이 그래프랑 함께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여기도 나오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 가장 큰 건 질산칼륨, 기울기 큰 거, 기울기가 크다는 건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제일 큰 거고 이게 제일 작은 건 다 알죠. 이거 뭐 따로 설명할 건 있죠. 자, 산이 이렇게 가파르, 요게 기울기가 큰 거, 그치? 산이 이렇게 완만한 거, 기울기 작은 거. 걸어 올라가기 쉬운 게 기울기 작은 거, 걸어 올라가기 어려운 게 기울기 큰 거. 자, 그 다음에 너무 수준 낮은 설명이었나요? 모를까봐. 가끔 모르는 애들 있더라고. 기울기가 큰 거랑 작은 걸 구별 못하는 사람 가끔 있어서 설명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냉각 시 석출되는 결정이 많다.
지금 결정도 알까 말까 아리까리인데 석출 처음 보는 단어죠. 석출됩니다. 석출. 안다고요? 예, 설명해볼까요? 석출이 뭔지? 출이 이제 저 출이 이제 출입하다의 점. 오 맞아요. 이고요. 석은 돌이야? 석이 이제 약간 돌. 동석 돌. 돌석. 아니에요. 추천 맞잖아.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석출을 아는 거야? 야, 여기서 출입할 때 출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석출이 뭔지 설명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소금을 녹이면 소금이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이 보여 안 보여요? 마루야 오늘 수업 태도 왜 그래? 바로 삐딱. 너만큼은 안 돼. 자, 우리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이 안 보인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석출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석출 개념만 알면 돼. 용해도에 제일 어려운 게 석출이거든요. 이 석출 개념만 알면 됩니다. 그럼 모르고 있을 거야? 자, 봐봐요. 잘 들어봐. 이거 어차피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할 거긴 하지만 여러 번 들으면 좋죠. 잘 들어봐요.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내가 물을 녹여. 물을 녹이는 게 아니라 물에다가 여기 얘를 녹여봅시다. 질산칼륨을 녹일 거야. 질산칼륨. 잘 봐봐요. 내가 60도씨에서 질산칼륨을 녹일 거야. 얼만큼 녹일 거냐면 정확히 110 녹일 겁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물질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 수가 질산칼륨은 110g이야. 마루야, 용해도가 뭐예요? 어떤 음료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먹을 수 있는 물질의 그쵸.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 그래프야. 이게 용해도 그래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온도 60도에서 질산칼륨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110g이야. 내가 110g을 녹였어. 싹 다 녹았겠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만큼 녹였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포화 상태라 한다. 포화용해. 포화 상태라고 한다.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 최대로 녹은 상태. 그럼 내가 여기에 질산칼륨 더 넣어도 얘는 안 녹아요. 그쵸? 그럼 더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 110g을 녹인 이 용액에다가 질산칼륨을 넣으면 질산칼륨이 그냥 밑으로 가라앉겠죠. 안 녹고. 핸드폰 지워둬요. 나한테 안 보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최대로 녹았어. 더 넣으면 안 녹아. 이제 이 상태에서 뭐 할 거냐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게 60도였잖아요. 60도였잖아요. 잘 봐봐요. 냉각시킬 겁니다. 차갑게. 얼마나 냉각시킬 거냐면 쭉 내려서 10도씨로 냉각시킬 거야. 10도씨로 냉각시켰더니 용해도가 20이 됐어요. 그쵸? 이 그래프에 20이 됐어요. 그래프 못 읽는 사람은 없겠지. 자, 잘 들어봐요. 내가 물 100g에 질산칼륨을 110 녹였어. 싹 녹여서 잘 녹았어. 완전히 다 녹았다고. 60도씨에서.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얘를 차갑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10도씨로. 그랬더니 용해도가 달라졌어. 110g이 녹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게 줄어서 20g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그것이 나의 질문. 다시 정신 차리고요. 다시 물 100g에 110을 녹였어요. 그게 60도씨에선 싹 다 녹았어. 무슨 얘기예요? 하나도 안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산칼륨을 넣었더니 질산칼륨이 싹 녹았어. 완전히 녹았어요.
근데 얘를 차갑게 만들어서 10도씨로 냉각시켰더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달라졌어요. 20이 됐어. 내가 110을 녹였는데 20이 됐어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것이 질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속출이 잘 안 보여서요. 소리 어차피 안 나. 4배속이라고 안 써있는 거 안 보여? 지금 보시면 싹 녹아서 지금 물만 보이죠? 물만. 그리고 이제 냉각시킬 겁니다. 4배속이니까. 내가 시키겠지? 냉각시키고 있을 거예요. 자, 보면 지금 봤어? 방금 지나간 거? 차갑게 만들었더니 보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올렸냐? 이렇게 되네. 자, 보이면 점점 가면 갈수록 뭐예요? 지금 밑으로 무언가가 생기고 있죠? 처음에는 완전 투명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밑으로 하얀 것들이 생겼죠. 얘도 똑같은 실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얘가 녹인 거야. 여기 지금 투명하죠? 투명한 상태인데 여기도 실험이야? 뭐하는 실험이야? 얘도 결정 나온다. 여기 밑에 보시면 요 하얀 애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녹아있는 애가 결정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안 녹는 상태인 거죠. 그게 석출이에요. 지금 공통적인 게 뭐예요? 처음엔 투명해. 안 보여. 싹 다 녹은 상태. 근데 온도를 낮췄더니 다 못 녹잖아요. 그럼 결정화돼서 밖으로 나와.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내가 아까 소금 녹인 다음에 더 녹이려고 했더니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못 녹으면 결정화돼서 밖으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밑으로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석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딱 나오는 실험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시 이거 이어서 설명을 하면 내가 녹을 수 있는 양이 110g이었어. 언제? 60도씨에서. 근데 10도씨로 냉각했더니 최대로 녹은 양이 20으로 줄어들어. 그럼 뭐 한다? 나머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설명할까요? 내가 60도씨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었어. 110g이었어. 근데 10도씨로 냉각했더니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20으로 줄어들어요. 얘만 녹아있는 거야. 얘만 녹아있어요. 얘는 계속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뭐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만큼은 석출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화돼서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얼만큼이? 30이 아니지. 70. 이 석출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일단 느낌만, 개념 정도, 이렇게 어떤 느낌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여러 번 설명할 거니까요. 한 번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빡 되고 이게 뭐겠구나, 문제가 술술 풀리면 좋지. 근데 지금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막 술술술 안 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우리 처음 배우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거지. 그치? 한 번에 알아들을 거면 학원 다니나 혼자 공부하지. 그쵸? 근데 문제는 오늘도 안 듣고 내일도 안 듣고 모레도 안 들으면 뭐 안 배운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계속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뭔 소리야 하고 쳐다보고만 있으면 10번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모르는 거죠. 그러고 얘기하죠. 두 가지. 뭔 소린지 모르겠던데요? 랑.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 어려우니까 열심히 듣고 여러 번 듣는 거야. 그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일단 개념 잡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의가 나오죠. 냉각하면 차갑게 만들면 용해도가 감소해요. 최대로 녹을 수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때 녹아져 있던 애들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깔려요. 결정화돼서 다시 고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이게 석출. 그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 녹았던 용질 빼기 냉각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체 용해도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예원이 용해도가 뭐라고요? 그쵸. 연서도 외워야 돼요. 요거 내가 별표도 쳐놨어. 이거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유정아? 용해도가 뭐예요? 어떤 온도에서 용의 몇 g을 최대로 먹을 수 있는지 그쵸. 여기서 토씨가 하나라도 달라지면 완전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예요. 숙제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숙제를 들어야 가죠. 그쵸? 자, 일단 우리 아까 풀던 거 11쪽부터 13쪽까지 페이지 11부터 13까지 풀기. 사진 찍어서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찍지 마시고요. 어차피 자, 페이지 11부터 14. 아까 풀었던 거 풀린 사람은 안 풀었던 거 푸시면 되죠. 그래서 13쪽까지 꼭 풀어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요거 했던 거 이건 다 해도 되겠다. 이제 4번까지만 하자. 15쪽 4번까지. 15쪽은 1, 2, 3, 4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있어요. 시험 대비 교재라고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험 대비 교재 여기 뒤에 있어요. 여기 3부터 6까지. 3부터 6까지. 시험 대비 교재 3부터 6까지. 쪽부터 6쪽까지. 이렇게가 오늘 숙제입니다.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되는데 어차피 제가 문자 보내드려. 아니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아이 보내준다. 오늘 단톡방 없는 학생들은 내가 문자로 주소 보낼 테니까 들어와요. 거기에 내가 맨날 매주 숙제 올리니까. 그리고 제발